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SBS의 정유미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추가오 이름 익숙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22번째 시간이고요. 새로운 얼굴로 인사를 드리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 모셨으니까 제 3당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당 이름이 이 새로운 당입니다. 9월 창당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나와 계시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사업하는 거나 네. 무슨 뭐 저 수사를 제가 옛날엔 정말 청춘을 수사하면서 보냈는데 그런 거랑 다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잘 되기도 했다가 바쁘기도 했다가 또 뭘 해야 될지 막 헤매기도 했다가 근데 네. 같이 하는 분들이 책임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선거 나와서 국회의원 되고 뭐 시장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돼야 한국 정치가 진짜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못하면 정말 힘들어진다. 네. 이런 책임감 같은 게 있어서 열심히들 합니다. 지금은 어떤 국면입니까? 그럼 지금은? 저희가 얼마 전에 광주에 가서 처음 간담회를 한번 네. 했고요. 그래서 지역 간담회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또 이제 저희 내부에서는 이 9월에 창당할 때 유권자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내용, 정책 이런 거를 계속 토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만나는 겁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 찾아가서 만날 때도 있고 또 이 취지에 공감한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많이 만나죠. 찾아오신 분들 중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분이? 다들 뭐 소중한 분들인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내부 이거 쌓아가는 거고 선거는 내년에 치르는 거니까 지금 뭐 사람 소개하고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안 그러고 있잖아요. 네. 예, 무기고에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아, 무기고에 네. 네,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텅텅 지금 약간 아니 뭐 거의 어렵게 차고 계신? 집석탄 수준인데 하나 네. 터지면 다. 아, 그렇구나. 네. 지금 저희가 기사로만 이제 보니까 어쨌든 그 민주노총 전 대변인 출신의 정호인 집행위원장으로 이제 모신 거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편의점 점주이자 이제 작가 출신의 곽대종 씨. 예, 네네. 필명은 봉다로 씨를 네. 봉다로라고 쓰죠. 예. 정치 문법으로 치면은 뭐 조금 잘 모르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제 두 분 다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들이래 가지고 좀 잘했다 싶었어요. 그 정호희 집행위원장부터 네. 말씀드리자면은 그 민주노총 대변인 이전에 2000년대 초말에 이제 화물연대 결성하고 민주노총 대변인 할 때도 이게 좀 합리적으로 좀 언론하고도 소통도 되는 그런 좀 차분한 분이었는데 저는 정호희 대변인이 이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조금 거꾸로 놀랐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분은 괜찮은 분인데 네. 괜찮은 분이 아니, 왜 왜? 이걸 하지? 왜? 아.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뭐 봉다로 씨도 이제 곽대중 네. 씨 그분은 이제 저희 또래인데 광주 출신으로 이게 내가 설명을 해주네. 고등학교 때 학생 운동을 차기 하다가 또 두 번째 대변인으로 소개되시는 거 아니죠?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니까. 뭐 저기 네. 저 윤태곤 실장도 우리가 네. 부대변인 정도로는 군부실장? 모실 수 있는. 아, 네네. 어쨌든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광주에서 학생 운동을 하다가 대학 가서 이제 뜻한 바 있어서 그 반 NL 네. 이제 총학생회장 하고 그 뒤에 이제 뭐 북한 인권 운동 이런 것도 좀 한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글 쓰는 편의점주로 네. 유명한 분이니까. 우리 윤태훈 시장이 이제 인물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저는 긍정적인 그때 이야기를. 처음에 새로운 당이다. 당명을 이제 성찰과 모색해서 새로운 당이다. 이게 뭐 최종적인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 받은 느낌은 새로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2012년 안철수가 나올 때
새 정치, 새로운 정치 이제 이걸 들고 나왔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도대체 새 정치가 뭐냐 이거 설명을 못 해갖고 조롱거리가 된 적도 좀 있어요. 실체가 뭐냐?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분께 그랬죠. 아니 그 새 정치를 왜 설명을 잘 못하시냐? 새 정치 그 낡은 정치의 반대말이다. 네. 그럼 낡은 정치를 규정하면 새 정치가 규정되는 거 아니냐? 그 낡은 정치는 뭐냐? 제 생각엔 세 가지다. 일단 낡은 생각. 그게 뭐 진영 논리라든가 등등 하여튼 낡은 민족주의라 이게 낡은 생각을 바꾸자는 거고 두 번째는 낡은 리더십. 세 번째는 낡은 시스템. 이 세 가지 바꾸자는 게 새 정치 아니냐? 저는 새로운 당이 뭐 하는 당이냐? 그러면 뭐 낡은 정당에 반대하겠죠. 뭐 낡은 정당에 그 느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무엇과 싸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규정해야 내가 규정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그 사람의 적을 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에서는 적을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무엇과 싸우려고 하는지를 좀 분명하게 규정하면 새로운 당이 규정이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 컨설팅 나왔습니다. 적을 규정하라. 네. 금태섭의 적은 누굽니까? 낡은 정치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잘 규정해야 되는 게 네. 까딱하면 나 빼고 다. 이게 아, 내가 나만 많으면은 내가 많으면은 우리 빼고 너희 이게 되는데 내가 작을 때는 나 빼고 다 하면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규정 선을 잘 긋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 신당을 하면은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이 확고한 정치 기반이 있어야 되지 지역 않냐. 기반. 그러니까 지금 2012년 안철수의 새 정치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안철수라는 한 인물이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요. 왜 안철수는 다르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사람 규정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난 낡은 정치 잘못된 건 아는데 왜 안철수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그런 상징적인 인물, 어떤 한 명의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는 없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이제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대체 새로운 정당은 어떤 거냐, 정체성이 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냥 시민들하고 얘기하면은 우리한테 그런 거를 뭐냐고 밝히라고 안 하세요. 그냥 좀 정상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좀 만났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거짓말 안 얘기. 했으면 좋겠다.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흠집 잡을 것만 갖고 싸우는데 그런 거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라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형 정치를 보이는 것이 저희가 보여드려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이 왜 저 비호감 선거가 됐냐면 그전에는 김영삼, 김대중은 말할 것도 없고 저분들 진짜 민주화를 해서 평생 싸웠는데 우리가 대통령 꼭 만들어드려야지 이런 게 있었어요. 노무현도 그렇고 지역주의를 싸웠는데 박근혜, 문재인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낳은 우리가 그 존경심을 담아 이걸 한번 이분들도 한번 마지막 뭐 정리할 수 있도록 해.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시대가 마감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이제 부채의식이 없는 정치인들끼리의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사람한테 우리가 꼭 찍어줘야 될 이유는 없지. 그런 정당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최초의 21세기 선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캐스팅 모터가 되고 온라인 캠페인으로 변해가고 정당 일체감이 거의 없는 후보들이 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선거로 이미 선거는 넘어왔어요. 2020년부터. 세대의 흐름, 디지털 시대, 이거에 맞는 정당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당은 철저히 그거에 기반한 정당이고 문화고 그런 게 좀 인물도 그런 분들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도 좀 이해했어. 그래, 우리 식당은 깨끗하게 하고 몸에 안 좋은 거 안 쓰고 뭐 이런 거야. 저쪽 식당은 이제 다 알잖아요. 라는 건데 근데 저쪽 식당들은 우리 솔직히 몸에 안 좋은데 30인분 주문 들어오면 30인분 바로바로. 내놓을 수 있고 우리 뭐 MSG 좀 치는데 입에 짝짝 붙는 짜장면이야 라는데 이제 우리는 현미밥에다가 이제 비웃었네요. 나물이에요 라고 하면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자족적인 걸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뭔가 이제 나쁘지 않은 것 말고 뭔가 이제 보여줘야 또 좋은 거 약간 유혹될 만한 거. 그렇죠. 네. 근데 식당 얘기를 하니까 좋은 걸로 해서 되겠어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는 오래된 단골 손님 중심의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같이 주장하면 여전히 닭백숙과 그 보신탕 먹는 분들이 있겠지만 계속 줄겠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 먹는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있겠지만 계속 줄겠죠. 그러면 이 새로운 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무슨 깨끗한 우리가 그 뭐 혐의 잡곡밥이 이런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취향에 맞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진짜 그 뭐 홍대에 가면 먹을 수 있고 뭐 성송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내놔야지 일단 그 뭐 다른 그러니까 완전히 전 새로운 당이니까 다른 걸 내놔야 다른 메뉴를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이제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조금 좀 현재로 확 이끌어와서 보면 네. 우리는 과거와 다른 게 우리는 이번에 민주당 국민의힘하고 경쟁해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번에 대선에 나가서 뭐 저나 누가 대통령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당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10% 30석을 해보자. 이게 저기 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우리가 다 그 저 MS치를 뭐 치던 뭐 하든 잘못됐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내야 되지만 우리는 이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다 바꾸진 못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단골도 있고 그동안 해왔던 것도 있고 30명 40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자면 국민의힘 민주당 그래 잘못해 못돼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쨌든 그동안 해온 경험이 있고 이 사람 숫자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버티나갈 텐데 새 당에 맡기려니까 불안해. 이 과연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규모나 조직이나 이게 안 되지 않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항상 실패했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이 한 번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희는 30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30석을 하면 정말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처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울 거다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얘기들은 많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밤에 잠을 자고 깼는데 내일 총선 끝났는데 새로운 당에 30석 의석이 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무궁무진하게 변화가 펼쳐질 겁니다. 30석은 말씀하시는 어떤 최소 기준 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300석이잖아요. 네. 그 중에 10%고 20석이 넘으면은 이 원내 교섭 단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석은 정말로 저 전체 10%밖에 안 되지만 우리 국회에서 단순히 이쪽이 이기냐 저쪽이 이기냐는 표결 그 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줄 것이냐 말아줄 것이냐 하는 이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아예 국회에서 논의되는 문제 자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엉뚱한 문제 갖고 싸우고 있냐. 노란봉투법은 하려면 니네가 할 때 했어야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자고 하면 이거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그냥 못 갑니다. 그건 꼭 금태섭이 할 필요가 없고 누가 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정치와는 전혀 다른 사람 30명이 국회에 등장하면 완전 달라지는 근데 거거든요. 그 얘기는 예. 국민당이 90년에서 31석을 했어요. 그리고 자 자민련의 김종필이 50석을 했고 네. 국민의당이 2016년에 38석을 했어요.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예. 제가 여기 질문은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다르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네. 의석수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의석수가 세상을 바꾸는 이게 게 저는 다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30석 이야기를 듣고 민노당 시절에 처음에 10석을 했을 때는 한국의 진보 진영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실은 그 이전에 막 정파들도 많이 갈라져 있으면 다 모여주니까 그때도 이제 수도권, 울산, 부산 같은 데 나가니까 10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난 60년 이후 44년 만에 진정한 의미의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경남 창원을 해서 권영길 후보와 울산 북구에서 조승수 후보 등 지역구에서 2명이 당선됐습니다. 여기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이어 13%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 비례대표 8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 30석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한 3분의 1 정도는 커버를 해야 이게 쭉 해서 30석이 우리가 사실 이 조회수가 몇만이지만 우리는 한 10만, 30만, 몇십만 보고 해야 요 정도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이 조회수 지금 2만인데 3만이 목표라고 하면 제가 볼 때 3만이 안 되거든요. 그거 똑같은 저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올 때 이제 말씀드리는 그 미리 거예요. 질문지를 준 걸 보니까 컨설팅을 받게 돼 있던데 네. 어떻게 하면 그 30석을 할 수 있냐고 답을 그거는 누군가 주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물어.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공감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우리 이걸 국민들이 알아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집권당이 되거나 100석 하는 거가 아니라 책임성이 약간 작다인 건데 근데 그 30석이 되기 위해서는 100개를 던져야지. 책임성이 작다는 건 서른 절대 개가 아니고요. 정말 그러니까 저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건데 왜냐하면
정말로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유권자건 정치인이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든 다 붙잡고 물어봐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그래도 괜찮게 되고 있습니까? 근데 예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전부. 지금 엉망이지. 어떻게든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5천만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30석을 만들자는 거니까 어려운 길이고, 말씀하셨듯이 진짜 똘똘 뭉쳐서 전국에 다 있는 힘껏 내도 될지 말지 할 거지만 저는 그 기반은 충분히 돼 있다는 그러니까 생각이죠. 그 네. 기반이란 건 이런 걸 거예요. 오랫동안 한국에 이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 한국에 세 부류의 국민이 있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저렇게 저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어?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금 하는 걸 보고도 여전히 지지한단 말이야? 여기에 경악하는 사람이 있고, 양 세력이 저렇게 많다는 거에 절망하는 세력이 있죠. 그 절망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렇게 캠페인이나 정당의 그 흥망성쇠를 보면 양쪽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으로 되질 않아요, 이게. 아니,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근데 저는 그거를 몽양 여운형 선생서부터 생각할 게 아니라 지난 10년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서로 이제 지지하는, 이쪽 지지하기도 하고 저쪽 지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싸운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 때 심화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왕창 심화된 것이, 그때부터는 지지층이 나는 민주당 지지하고 저쪽은 국민의힘 지지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쪽은 적폐다, 토착외구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세월을 우리 유권자들이 10년을 지난 겁니다. 지난 10년을 지나보면서 그러니까 지지층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이런 신당 같은 걸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좋은 얘기인데 단일화하자. 옛날에 안철수 의원도 엄청나게 단일화 압력에 시달렸잖아요. 안철수가 주장하는 거를 다 할 텐데 민주당하고 하면 안 되겠냐.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이 안 그래요. 금태섭 의원께서 오늘 여기 이제 저한테 컨설팅도 좀 받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 제가 말씀드려요. 그거 그렇게 하면 실패를. 지난 10년에 지금 양극단적인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적 혐오고 이대로는 피곤하고 지식인들도 이대로 갈 수 없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 에너지가 많은 것이, 그 분노하는 것이 신당의 성공 조건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당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는 김종필도 좀 찍어주고 정주영도 좀 찍어주고 안철수한테도 40% 당신이 한번 해봐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포퓰리즘의 시대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 내가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했고 내가 산업화를 했는데 이걸 인정해 주쇼. 내 이승만 때 박정희가 뭐 잘못했어, 우리 김대중 이걸 인정해달라고 사람들이 모든,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게 지금 부정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저것들을 죽여야만 내가 인정받는다고 인정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인정투쟁을 10년간 했다는 거죠. 10년을 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대선에 찍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찍이라고 부릅니다. 이찍들 할 말 있냐? 윤석열 그렇게 찍더니 지금 하는 거 봐라. 거기에 대해서 이찍들이 무슨 말이냐고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별로 안 해요. 왜냐, 할 말이 없거든. 근데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금 뭐 개딸이니 뭐 대깨문이니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렸지만 이 사람들도 점점 제가 보기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투표장 가서 투표 행위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물론 거예요. 그래서 예. 자, 그러니까 예. 이거 정말로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고 어려운 길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은 성공했던 38석이 안철수, 그건 안철수가 뭐 자기 개인 욕심으로 이 당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당 그렇게 하고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때 그 당들은 자민련이나 이런 당들은 성공했는가? 그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니, 저는 자민련이나 국민의당이 전혀 그러니까 저희와는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케이스. 아니 그러니까 의석 획득만의 그.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호남 의원들을 한 30명 끌고 나왔다. 네. 그래서 지금 신당하는 사람들하고 손을 합쳐서 하면 우리가 30몇 석 그게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금연님, 내가 요 얘기만 할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이낙연이 호남 의원들 데리고 나와 성공하지 않아요. 2000년에 제3당 처참한 실패가 민국당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두 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아닌 분들, 그 정의당이든 또 양양자든 조정훈이든 뭐 또 안에 있는 유승민이든 이준석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양당 정치의 폐해에 분노하는 분들은 저는 일단 다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보시기에 야, 그 잡탕정당 아닙니까? 공천 탈락. 저는 성공할 수 있다면 의미 있게 되려면 하여튼 두 개가 아닌 거는 그냥 하나로 모여야 된다. 아, 그러니까 저도 저 힘을 다 모아야죠. 사실 우리가 뭐 쥐뿔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몇 무리로 나뉘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는 저는 다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 날리면 사태 있었을 때나 뭐 이런 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그 지금 여권에는 스피커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입니다. 무슨 사고 나도 말을 못 해요.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네. 금태섭 의원의 말이 다 옳은 말씀이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그 옳은 말로 이길 수 있냐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사람들이 저 바보가 1인 정당들은 다 성공했고 나머지 성공하지 못했냐고 할 때 그거는 한국이 갖고 있는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비극이에요. 현재 다음 총선 내년 4월이니까 뭐 나라가 몇 번은 뒤집힐 텐데 한 두 가지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큰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양당에 대한 염증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하나. 네. 근데 그래서 두 번째가 이까지는 이 신당 세력이 좋은 건데 두 번째 안 좋은 게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업자라기보다 투표율이 확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문가들이 많이 볼 때는 지금까지 투표율이 우상향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전 투표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 가지고 물론 총선이 대선보다 낫지만은 지난번보다는 우상향 추세였는데 다음 총선은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게 봐요. 저도 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이 불리한 거죠. 단골 있는 집들은 네. 그래도 가는 건데 조직성 좀 이제 새 집에 가서 먹어볼까 하는 사람은 안 먹을랜다. 식당 안 가고 집에 있을랜다로 이제 가게 되는 거니까.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